반갑습니다. 실험 설계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실 이제 개강이고 이제 영상을 이게 찍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게 날짜를 보면 그러니까 27일까지가 비대면 강의고 이 뒷부분부터는 아직 정확하게 학교에서 현재까지 공고 나온 건 없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4월 최소한 2주 이상은 똑같이 비대면 강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 일정과는 상관없이 올해 이번 학기 그리고 어쩌면 제 그 연구하는 전체 강의를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그 온라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숙지하신 상황에서 다시 강의실 와서 저랑 뭐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세미나 형식, 우리 그거를 전문용어로 블렌디드 러닝, 뭐 플립디드 러닝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큰 영역에서 블렌디드 러닝인데 블렌디드 러닝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 영상에서 이제 제가 찍어 놓을 부분이 뭐냐면 그 SPSS 통계 패키지 다루는 것들을 조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이 일정 부분에서는 그 조사론,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방법론을 좀 선수 과목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할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험 설계라는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험 설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대척점에 있는 게 조사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설계의 내용을 다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얘가 A라고 하면 A를 모르고 나서 B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B에서 나오는 독특한 뭐 B1, 뭐 B2, B3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혹은 여기 A, A2-, A3-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여기랑, 그러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게 분명히 여기가 조사 설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어떤 실험 설계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이 겹쳐요. 근데 이 부분이 겹치는 내용이 대부분 자료 분석론이랑 조사 방법론 이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수 과목 형태로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를 못하면 못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선수 과목을 안 들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 수업에서 하는 말이나 어떤 정보를 이해를 못하시거나 차라리 괜찮아요. 왜곡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조사 설계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시니까 이게 마치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 가급적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듣고 나서 수업을 조금 따라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한 거,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통계로 하면 아노바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t-테스트 아노바, 뭐 카이스케어 정도까지밖에 할 생각이 없고 그 나머지 흔히 말하는 뭐 리그레이션 영역은 안 해요. 하지도 않고 그 다음 뭐 그 제가 전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을 것 같긴 한데 조사론에서 보면 뭐 샘플링 같은 이야기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설계에서는 샘플링이 별로 큰 의미를 두지만 실험 설계는 샘플링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든 식으로 샘플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사 설계에서 좀 많이 민감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미싱 영역이거든요. 샘플 미싱 영역이라든지 뭐 대체, 뭐 임퓨테이션 대체 같은 거를 좀 뭐 수업마다 다르고 그 학년마다 좀 다르지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이 실험 설계 영역에서는 그런 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중요하고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의 특성상 그걸 할 필요가 없거나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조사 설계에서는 굳이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을 2개 내지 3개로 집단 나눠버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실험 조사 설계에서는 잘 하지는 않죠. 근데 실험 설계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쓰는 것. 왜냐면 집단과 집단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실험 설계에서는 집단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면 집단 간의 차이가 중요하다면 조사 설계에서는 어떤 샘플 안에 어떤 특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소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집단 안에 어떤 그런 횡단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집단 안에서의 어떤 특성 아니면 어떤 성향, 경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일반 조사 설계에 관련된 연구는 보면 회귀 중심의 연구가 참 많죠. 왜냐면 그 성향, 그런 리그레이션적인 어떤 회귀적인 어떤 성향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실험 설계 영역 그 논문을 보시면 회귀 계열을 잘 쓰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t-테스트, 아노바, 카이스케어 정도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미리 해드리고 싶었고, 큰 틀 안에서는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 안에서는 이게 뭐 조사 설계다, 실험 설계다, 아니면 뭐 믹스드 메서드다, 뭐 질적 방법론이다, 뭐 이런 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큰 틀 영역 안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 영어로 to know요. 알려고 하는,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큰 틀 안에서는 같아요. 제가 1강에서 어떤 사회과학 전체 영역을 모형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는 어떤 설계의 어떤 차이, 뭐 설계 간의 어떤 특성은 좀 있지만 이 각각의 이 양적 연구가 지향하려는 궁극적 목적, 투노하려는, 특히 이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연구를 하기 전에 이게 실험 설계도 똑같이 기납 형태로 이제 많이 하는데 보면 우리가 양적 연구가 이제 하나의 연역이라서 보통 A와 뭐 B 간의 관계, 그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이런 식의 어떤 회계식의 어떤 X와 Y의 관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봅니다. 보통 그래서 조사 연구에서는 이걸 보통 회계식, 리그레이션, 어떤 회계식에 기대서 보통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실험 설계도 똑같아요. 실험 설계도, 실험형의 설계도 사실상 그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A와 B다. A와 B의 관계를 이 관계를 X와 Y죠. X와 Y 관계에서 이 X를 바라보는 것을 여기는 보통 이제 뭐 흔히 라이커트로 하든 이렇게 연속 변수로 하든 라이커트 변수로 쓰든 뭐 지수의 합을 쓰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도 집단 간의 차이도 당연히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X를 바라보는 게 A 집단과 B 집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T0와 여기가 T1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여기서 A 집단과 B 집단이 있고 이거에 X 똑같이 XA 그 다음에 XB가 있는데 이게 결과죠. 이때 얘한테는 인터벤션을 주고 얘한테는 인터벤션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흔히 말하고 이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한 달이라고 하자. 이 한 달의 흐름에 따라서 그 X1과 X2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얘는 예를 들어서 이걸 라면이라고 치면 라면 먹었을 때 3kg 더 쪘고 얘는 그냥 안 쪘거나 뭐 1kg만 더 쪘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 0에서 2kg 정도 0에서 한 2kg 정도의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때 이때 이 요거와 이것과의 관계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틀 자체는 뭐 x를 주면 y가 변한다는 기본 이론에서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은 실험 연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집단 간의 차이를 많이 검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실험 설계, 가짜 실험 설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이게 보면 A 집단과 이 B 집단 앞에 이렇게 R이라고 제가 많이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랜덤 어사이먼트, 한국말로는 무선 할당이에요. 랜덤 어사이먼트. 이거가 비슷한 말이 뭐 무선 표집 이런 말 쓰죠. 이거 확률 표집. 그러니까 랜덤하게 전국에 있는 사람을 랜덤하게 뽑는 것을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걸 랜덤 RS라고 하는데 랜덤 샘플링이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랜덤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여기 사람이 20명 있으면 랜덤하게 10명 이렇게 무작위로 10명씩 뽑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무선 할당 랜덤 어사이먼트는 무작위로 나누는 거고 랜덤 샘플링은 대한민국 사람 여기 뭐 한 5천만 명 중에 무작위로 5천명을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달라요. 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실험이라고 말할 때 저 랜덤 어사이먼트가 흔히 말해서 실험실을 연다는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랜덤 어사이먼트 한다, 실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어사이먼트에서 실험처럼 만들고 나서 과연 어떤 인터벤션을 주고 안 주고 했을 때의 차이를 보는 거. 이게 실험 설계 그냥 기본 구조고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간단한 걸 왜 한 학기 내내 하느냐?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실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랜덤 어사이먼트를 못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고 나서면 하면 완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 어사인하고 실험 장치하고 나서 인터벤션 주고 하루 만에 끝냈어.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일주일, 한 달, 1년까지도 가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실험 내 장치 세팅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잘?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서 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그런 실험 세팅 모형은 얼마나 좀 다양한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 통계적 분석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 수업의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통계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실 t-테스트 안오버가 사실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다음 시간에도 주겠지만 구글이나 뭐 유튜브 보면 t-테스트 안오버 에스페시스 하는 거 너무 많아요. 자료가 진짜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영어도 너무 많고요. 아마 제가 이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보면 뭐 진짜 유튜브에서 기초 통계 SPSS 쳐보면 진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통계 패키지를 잘 못 다루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그냥 클릭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SPSS 관련된 매뉴얼 책도 진짜 수십 권도 넘습니다. 그냥 그거 아무거나 사보셔도 정말 다 되고, 사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학교 도서관에도 지금 학교 도서관에 막혀가지고 못 보시지만 뭐 전자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모르겠네요. 그냥 어디든 국내 도서관에 어디든 가셔도 SPSS 관련된 매뉴얼집은 다 있어요. 예, 버전이 조금 낮아서 그렇지 정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팁도 드릴게요. 구글에다가 SPSS 매뉴얼 치면 지금 SPSS 그 메인 회사가 IBM이거든요. IBM이 2009년도인가 좀 샀어요. SPSS 회사를 통합했거든요. 걔들이 매뉴얼 띄워놨어요. 그냥 영어 아니면 한글로요. 그냥 한글로 띄워놨어요, 파일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이 없거나 머티리얼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못 하신다는 말은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심지어 아마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자료가 많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통계 못 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하세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정말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시키면 합니다. 못 하신다는 말은 안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회기도 아니에요. 저희 진짜 t-테스트 안오버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끝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근데 오히려 저희 이번 학기 동안에 많이 해야 될 거는 그 샘플 잡는 걸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을 잡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뭐 리커트 척도를 5점 척도가 있다. 그러면 1로 응답한 사람과 5로 응답한 사람 혹은 3으로 응답한 사람만 뽑아내는 거, 뽑아내서 샘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샘플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가상적 실험 공간을 통계에서 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자료를 또다시 랜덤하게 두 집단, 세 집단으로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할당하는 작업도 아마 통계 패키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주 할 거지, 뭐 복잡한 회기식, 뭐 상관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할 겁니다. 그런 거는 다른 교수님의 어떤 자료 분석론 수업이나 아니면 더 복잡한 통계 패키지 다루는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잘 있고, 제 수업에서는 주로 그런 거 할 예정이에요. 뭐 정도 했으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학기 아마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대면으로도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통계 패키지 갖고 하는 걸 조금씩 나올 거예요. 아마 2-3주는 계속 통계 패키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험 설계 3주차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잠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 전반적인 그 실험 설계 내용을 강의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제 채널에다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운이 좋아서 4월에 만날 수 있으면 요 강의를 여러분 보조 교재로 사용을 하고
못 만나게 되면 그냥 수업하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어떤 조사론, 방법론 잠시 이야기했고, 오늘은 좀 통계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다룰까, 이번 학기 수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뭐 요런 것 조금 논의를 할까 해요. 이게 자료 분석론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뭐 엄청 타이트하게 통계 분석을 가르치거나 강의할 생각은 없고요. 실험 설계에서 가장 필요한 통계 분석 방법, 그리고 데이터 매저하는 것들, 뭐 요런 용역 위주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서 좀 올리고, 별로 어렵지 않아서 금방 따라 하실 것 같아요. 통계 패키지도 되게 쉬운 거 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사스 조금이랑 스타타, SPSS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이제 석사 이후 박사쯤 와서 흔히 말해서 통계를 좀 많이 놨죠. 통계를 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통계 관련 데이터 사이언스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론 분야,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영역, 그러니까 정책은 아니고요. 이론이랑 인간 인지, 뭐 사회심리 이론 같은 그런 이론이랑 어떤 철학 영역을 어떻게 분석 논의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제가 주로 지금 한 3, 4년 동안 계속했던 연구 분야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으냐면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연구 이렇게 보시면, 연도별로 좀 보시면 보면 이제 이런 분석 틀 같은 연구나 뭐 요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지금 좀 아직 쓰고 있거나 하는 연구들이 태반이 이제 통계 관련된 연구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 관련된 연구를 직접적으로 했던 게 글쎄 좀 2017년 요때쯤 마지막으로 좀 통계 분석 좀 많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 통계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연세대학교랑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포닥이랑 이런 거 할 때 했던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 많이 좀 갖고 와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좀 보셨으면, 혹시 제가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거나 많이 설명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론, 정거석 교수님 자료 분석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구글에 자료 분석론, 뭐 통계 자료 분석론 같은 거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잠시 한번 볼까? 제가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려고 조금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가서 통계 치고 자료 분석 뭐 이렇게 쳐보면 조사론 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회 조사론부터 시작해서 관련 통계 분야, 스페이스 데이터 입력까지 뭐 진짜 잘 모르겠지만, 손지연 여기 저기 신라대 교수님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손으로 푸는 통계, 논문 통계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뭐 통계 분석한 게 그냥 유튜브에서 쳐보면 정말 저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뭐 기초 통계 뭐 이렇게 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치셔도 너무나 이렇게 심지어 이 교과서 전체를 이렇게 올려 놓으셨네요. 저자 직강인 것 같아요. 아유 모르겠다. 저자 직강인 것 같아요. 여성 목록 보면 이게 그렇죠. 뭐 모집단 추출, 표본 추출 뭐 엄청 많네요. 예.
저도 한 번씩 이거 보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 이 강의에 너무 초점을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많아서, 뭐, 여기 SPSS 쳐보면, SPS 완전 재생 목록 보면 되게 많이 올려주셨네요. 데이터 탐색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쵸? 뭐 이런 거 변수창 보기, 케이스 축출 방법, 빈도 분석, 오류값 등등등등 너무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적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 보셔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굳이 어떤 수업을 해서 이걸 이게 뭐랄까 제 수업에 너무 이게 초점 맞추셔서 꼭 이걸 봐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강의 들으시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잘 해놨으니까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업에 어떤 데이터가 저 데이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자기 데이터 갖고 했던 거고, 제가 하는 요 부분은 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부분만 간략하게 통계 영역에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 통계 패키지 다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뭐 기초 통계 SPSS 쳐보면 뭐 완전 SPS 완전 기초 강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거 보셔도 돼요. 정말 그거 보셔도 되고,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조금 가깝게 근접 데이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조금 좀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차이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제일 먼저 볼 거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이제 원자료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렇게 방금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노랗게 나오면 이렇게 땡깁니다. 이거 없이 노랗게 안 나오고 이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땡기면 자칫 잘못하면 전체 다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먼저 클릭해 놓고 지정해 놓고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편이에요. 보기 쉽게. 자, 여기에 SQ1이 성별, 뭐 연령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변수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성별이면 그냥 저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젠더라고 하도 그냥 한글로 성별 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볼까? 그냥 연령 뭐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분해 주려고 하는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뭐 그게 뭐 중요한 요소들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별과 연령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는지 모르겠네. 이 정상분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할 뭐 테스트 이런 내용도 정상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정상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포를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그때 보면 기술 통계 가서 빈도 분석, 그래서 통계량 들어가셔서 평균, 외도 첨도,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뭐 최저값, 뭐 최대값 이런 거 한번 쳐볼게요. 계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별, 제가 쭉 관심이 있는 거, 연령. 이렇게 두 개 어떻게 클릭하나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성별 클릭하고, 다시 바뀌잖아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는 거예요. 예. Shift 눌러도 돼요. 근데 저는 컨트롤 누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왜냐면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 다 잡혀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연령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 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3034명. 예. 외도가 1.28, 0.12, 0.46, 그 다음에 첨도가 1.98 있습니다. 이게 성별이 1.98 이렇게 높죠. 연령보다 높은 이유는
성별 자체가 지금 코딩이 1, 2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성별 자체가, 이 성별이라는 것이 1하고 0, 그러니까 사실 1, 0, 뭐 1, 2 두 개밖에 없고, 이게 명목 변수잖아요. 명목. 예, 명목. 숫자를 코딩해서 명목상 코딩한 거지, 이 둘 차이에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가 1, 여자가 1이라고 해서 남자가 1, 여자가 2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2배만큼 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명목상 숫자 코딩해 놓은 거고요. 원래 항상 이 명목 코딩, 더미 코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첨도 외도가 훨씬 높아요.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미 코딩 되어 있는 명목 변수들은 첨도 외도가 이상 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보통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뭘 많이 보냐면 퍼센테이지를 많이 봐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각각에 보면 1과 2가 있을 때 하나는 46%, 53%쯤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한 10% 이하로 떨어지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10대 90%까지는 뭐 얼추 괜찮아요. 뭐 8대2도 괜찮은데 여기가 막 90한 7%고 이게 3%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추정할 때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추정할 때 좀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명목 변수들은 이게 이런 연속 변수들은 당연히 외도 첨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명목 변수들은 빈도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65세부터 96세까지 별채값이 없고, 그리고 이런 변수를 우리가 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을 했을 때 등간이죠. 그죠? 등간 맞나? 영세가 있나? 영세. 뭐 엄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거 영세로 고치면 그 영세인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영세가 있다고 하면 뭐 비율로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애매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요런 비율을 봐주시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차트 들어가셔서 히스토그램에다가 표시해 놓고 계속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그래프가 나옵니다. 예,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성별도 이렇게 50%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상분포처럼 보여요. 예, 정상분포에 좀 가깝죠. 물론 첨도가 좀 높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항상 모든 분석하기 앞서서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되고, 요것 말고도 사실 통계적 분석에서 이렇게 다르게 지금 이제 제가 27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요것 말고도 통계적 분석에서 이 정상분포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술 통계에서 이렇게 데이터 탐색으로 가보시면, 데이터 탐색에서 여기 올려주시면 돼요. 뭐 어떤가, 연령을 이렇게 참고로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지? 이렇게 레이블이 보이게 해놨어요. 이게 레이블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우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변수 이름만 보기, 혹은 레이블 표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좌클릭 말고 우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복잡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뭐 그때 좀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학교 도서관이고 뭐 시중에 SPSS 매뉴얼 관련된 책은 너무 많고요. SPSS 너무 많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잠시만요. SPSS 매뉴얼 이렇게 쳐볼까? 이렇게 쳐보면 사실 너무 많이 있어요. 매뉴얼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쳐볼까? 뭐 엄청 많네요. 이분들 뭐 엄청 잘 정리해놨네. 좀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되게 잘 해놨어요. 그죠? 뭐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어떻게 클릭하고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뭐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IBM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렇게 직접 이게 지금 18버전인가부터 IBM이 이 SPSS를 사가지고 IBM 소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읽기 뭐고 얘들이 다 있어서 이 매뉴얼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건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다 나와요. 이게 이렇게 여기 보면 파일 데이터 가져오기 뭐 세쿼리부터 시작해서 IBM에서 매뉴얼 그러니까 책도 사실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다 깔려져 있어요. 예. 그냥 그거 보시면 하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글자만 읽으실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있고 다음에 나는 그래도 싫다.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SPSS 24 매뉴얼 책도 있네요. 책도 있고 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저는 글쎄요 뭘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책을 보고 혼자 통계 분석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책 보고 했어요. 혼자서. 네, 책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보시면서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여기 다시 생년월일 이렇게 놓고 여기 통계령 가보세요. 뭐 여기 다 있고 도표 뭐 이런 것도 해볼게요. 정규분 계속 다음에 옵션 계속 이거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게 도출될 거예요. 뭐 있고 좀 진짜 복잡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은데 봅시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통계량이 코몰로프 스미노프 검정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유의하게 나오잖아요. 원래 이거 유의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영가설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그 다음에 대립거설이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하지 않는다. 유의하게 나오니까 지금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고 왜 이렇게 나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보면 데이터 탐색에 성별도 한번 넣어볼까? 성별도 넣어보면 이렇게 보면 생년 성별 보고 에드점도 이렇게 나와있고 쭉쭉쭉쭉쭉 나와있죠. 여기 성별 거고 이거는 성별 건데 보면 검 중에서도 이렇게 왜 둘 다 이렇게 굉장히 여기 나오지? 일까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확실한 건 콜로모프 스미노프 검증에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지 정상 목표를 뜨는데 이 성별은 그렇다 치고 좀 생년월일이 안 나오는 거 보고 도대체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조금 봐야 되겠어요. 어느 부분이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정상 목표를 띄워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1령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글쎄 제가 조금 자 어찌되었든 연령이랑 성별 가지고 이제 다른 걸 조금 해볼까 해요. 지우고 저장 안 할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이제 1, 2 돼 있는데 이걸 보통 1, 0으로 고쳐줍니다. 우리가 흔히 더미 변수라고 만들어요. 더미가 0이 없는 거잖아. 1, 2를 1,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1, 0으로. 이게 어떻게 만드냐? 되게 쉬워요.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변환 가면 다른 변수로 변수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변수 코딩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같은 변수로 코딩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고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합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할 때 우리가 했던 성별을 고쳐볼게요. 보통 성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별 밑에 바 더미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변경 눌러주시고 여기 변경 눌러주시고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선택하셔서 아까 남성이 1이었고 여성이 2였죠. 그럼 남성을 1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1 눌러주시고 새로운 값에 1,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 여성이 2였죠. 2를 0으로 바꿔볼게요. 2를 0으로 이렇게 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뭐 결측값이 있으면 시스템 결측 혹은 사용자 결측이라는데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결측값을 그냥 그대로 다시 결측값으로 이렇게 뭐 여기 결측값을 그대로 이렇게 결측값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오, 제가 오늘 친구랑 밥 먹기로 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까먹고 까먹고 이게 나와가지고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추가 이렇게 뜨면 missing and system missing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리코딩 한다고 새로 이 변수를 젠더라는 변수를 리코딩 하는데 이 젠더라는 변수를 어떻게 리코딩 하냐면 1은 1로 2는 0으로 미싱을 시스템 미싱으로 바꾸고 into the 새로운 변수 성별 더미 코딩으로 하고 execute 실행한다. 그죠? 실행한다. Alt 누르고 탭 누르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내리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새로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변수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변수를 새로 만들면 저는 이거를 항상 제일 위로 올려요. 아니면 밑에 이게 내리는 게 귀찮아서. 그러면 좌클릭 말고 우클릭이에요. 우클릭 말고 좌클릭. 좌클릭을 해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밑으로 내리면 내려지고 변수를. 그럼 좌클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요 위에 이름으로 올리면 바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죠. 예. 아래는 안 돼요. 아래는 밑으로 하나 내려야 되는데 이 좌클릭 누른 상태에서 바로 위로 당기면 제일 위에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SPS는.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 올려볼게요. 요게 두 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줬고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자, 다시 이렇게 분석 가서 기술 통계에 가서 빼고 성별 더미 아까 원 변수랑 새로 만든 변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원 변수는 1, 2로 클릭돼 있고 1, 0. 근데 이게 이 레이블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럼 Alt 탭을 다시 가서 여기 보시면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성별 더미라고 적을게요. 여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면 1 누르고 밑에다가 다시 클릭해서 남자 여기 다시 추가 누르고 0 레이블에다가 여자 누르고 추가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분석 가서 기술 통계 가서 빈도 분석 쭉쭉쭉 돼 있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는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1614명이 0, 1614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쵸.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여성 53% 똑같이 53.2%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력. 자, 이게 그때 평균은 좀 달라지죠, 당연히. 우리가 1, 2의 평균과 이렇게 0, 1의 평균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평균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더미 코딩을 돼 있으면, 사실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로 알 수 있냐면, 잘 봐요. 센스 있는 분은, 여기 40.4680이 뭐랑 같냐면, 여기 있죠. 같죠?
작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령으로 돼 있을 때 평균이 46점 얼마다 라고 돼 있으면 1이 46점 얼마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남성이 더 많았다, 뭐 70이었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 7.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페이퍼, 어떤 학술지 페이퍼 보면 이 빈도를 안 놔두고 그냥 퍼센테이지만 놔둔 페이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별의 빈도가 없이 뭐 7.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셔야 돼요. 아, 이렇게 돼 있다고. 추론이 가능해요. 물론 독자를 위해서 빈도랑 퍼센테이지를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어떤 의학 저널이나 어떤 몇몇 저널을 보면 이게 좀 압축돼서 쓰는 페이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페이퍼들은 이렇게 그 더미 변수의 평균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을 알고 전체 N수 알면 제가 이걸 독자가 다 수학적으로 산수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널들도 있고 그렇게 기술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변수가 코딩이 1과 0으로 이렇게 코딩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서의 평균은 그런 것의 평균은 다시 말하자면 1의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 1령에 되어 있는 46.80이 여기에 46.80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1의 비율이 평균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이제 먼저 그런 생각이 들잖아. 다 알겠는데 이때까지 방금 내가 했던 거를 내가 시간이 지나서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데이터 변환에 아까 이렇게 같은 변수 다른 변수로 더미 코딩하면 요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 기록을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여기 붙여넣기를 클릭해보세요. 붙여넣기 클릭을 하면 새로운 게 뜹니다. 지금까지 SPSS에서 데이터 창, 출력 결과 창 말고 새로운 세 번째 창이 떠요. 이게 명령문 창입니다. 명령문. 자, 이게 보면 데이터셋 이거는 뭐 지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위에 이게 8번 위에 있는 Shift 8 누르면 이렇게 별 뜨죠. 뭐 한글로 실험과 설계 명령문 모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Alt S 저장을 할게요. Alt S 뜨면 제가 이거 바탕화면에 명령문 이렇게 할게요. 실험과 설계 명령문 저장.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분석이나 이렇게 방금 또 빈도 분석 이렇게 했죠? 이게 다 클릭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타나 R이나 사스 같은 경우 보면 전부 다 명령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SPSS는 명령문으로 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SPSS 다 명령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을 기억을 못하거나 하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를 클릭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명령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명령문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걸 착각하실까봐 제가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클릭하는 모든 것들 밑에는 이 명령문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명령문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빈도 분석한 것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여기에 가면 나오죠. 내가 방금 frequency 빈도 분석 베리어블 한 거를 하나는 젠더 새로 만든 거 쭉 이런 거 내가 보겠다고 했던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해보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하고 명령문만 찾아 들어가서 그냥 명령문에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그냥 우클릭 말고 좌클릭을 쭉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선택 실행 누르시면 똑같이 돼요.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됩니다. 내가 클릭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다시 Alt 탭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연령도 알고 싶잖아.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다시 Alt 탭을 눌러서 명령문 들어가서 이렇게 연령 해놓고 여기 다시 드래그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좌클릭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다시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놓고 연령을 컨트롤 X 다 지워버리고 다 지우고 컨트롤 V 그럼 불연령 그럼 다시 여기 쭉 당긴 다음에 딱 누르면 딱 되죠. 돌아가죠. 그러니까 굳이 클릭 안 해도 내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Alt 탭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쉽죠? 예, 쉬워요. 예, 굉장히 쉽고 Alt S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스페이스는 굉장히 좀 쉬운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좀 늘려주고 자, 또 오늘 뭐 여러가지 좀 해볼 건데 자, 변수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자, 삶의 만족도 이렇게 쭉 있네요. 이렇게 A, 자, 자, 보면, 요거죠. 서울시, 설문지를 보시면, 노후생활, 기하께서는 다음의 삶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 뭐, 이렇게 쭉쭉 있고, 매우 만족, 이렇게 1번은 매우 만족한다, 2번 만족함, 3번, 4번, 5번 매우 만족하지 않음, 뭐 8번, 9번은 해당 없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으면 해당 없음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문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가지고 삶의 만족을 한번 변수를 만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자, 아까 다시 보면 요게 3번, 4번. 요 3번, 4번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자, 한번 요게 클릭해 볼까? 그러면 1, 2, 3, 4, 5 이게 9번 해당 없음이 돼 있잖아요. 해당 없음 9번.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뺄게요. 여기 보면 결칙값이 있어요. 지금 여기 결칙값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런 문항들을 보면 전부 다 9번이 해당 없음이 있어요. 그럼 사실 해당 없다는 말은 이게 이 변수를 쓸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게 하나의 결칙 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봐, 내가 이러한 뭐 배우자나 자녀 없어서 해당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결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결칙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통 9 통계 영역에서 보통 9 혹은 99, 199 이렇게 보통 코딩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9나 99, 999, 999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산형 결칙값이라고 해서 제가 9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확인. 결칙을 시켜주는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쭉 당긴 다음에 좌클릭으로 쭉 당긴 다음에 같이 하면 다 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요. 예. 다시 컨트롤 C 하고 여기 쭉 당겨서 여기 노랗게 된 부분을 컨트롤 V 시키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요 문항에서 9가 된 것은 전부 다 결칙 처리하겠다라는 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예. 뭐 요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봐. 이게 다시 올려볼게요. 1, 2, 3, 4, 5인데 얘는 결칙이다 치자. 근데 높은 점수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죠? 높은 점수일수록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이상하잖아. 높을수록 만족해야죠. 그죠? 뭐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한다 그러면 해석하기도 좀 곤란해 나중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준다? 앞선 거랑 똑같습니다. 앞선 거랑 똑같아요. 자, 이때는 똑같이 다시 데이터 분석으로 갑니다. 그 변환으로 가서 다른 변수, 항상 다른 변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변수로 가서 아까 만들었던 거 재설정 누르면 다 없어집니다. 자, 변수를 표시할게요. 어떻게 한다? 우클릭 누르면 뜨고 변수 표시할게요. A1에서부터 7까지. 자, A1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도 클릭해도 좋아요. 저는 Alt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첫 번째 여기 와서 자, 건강이죠? 그러면 건강 만족 밑에 바 요 코딩이라고 적겠습니다. 역으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 누르고, 자, 다시 이런 다시 실수했어요. 건강 만족 밑에 바 역 코딩 누르고 변경 누르고 새로운 값 할게요. 1, 2, 3, 4, 5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은 반대니까 5로 코딩 돼야 되죠. 봐. 무슨 말이냐. 매우 만족함이 1인데 지금 1로 코딩 되어 있는데 1을 매우 만족함을 5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시 바로 바꾸고 2를 4로 바꿔야 되겠죠. 3은 그대로 3, 4는 2, 5는 1로 바꿉니다. 자, 1, 2, 3, 4, 5를 바꾸어서 이렇게 오늘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1, 2, 3, 4, 5를 지금 5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인데 이걸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만족함을 5로 바꾸고 이렇게 다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걸 바꿔놓고 아까 시스템 결집값이었잖아요. 시스템 결집값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시스템 결집값이고 아까 제가 9를 넣었잖아요. 이게 사용자 결집값이에요. 그걸 내가 그냥 다 결집값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는 경제 만족 역 코딩 변경 새로운 거 들어가시면 이미 만들어진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지? 배우자 만족 역코딩 역코딩을 그냥 제가 복사해놔야지. 변경. 그 다음에 자녀 만족 그죠? 그 다음 친구 아이고 만족 역코딩. 그 다음에 사회활동 6번 사회활동 역코딩. 마지막 7번에 뭐다? 주거생활 주거만족 역코딩. 그러면 각각이 보면 이미 다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떴다. 이게 혹시 잘못 만들었으면 이게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거 창을 좀 더 넓히자.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데이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일 끝에 쭉 당겨서 제일 끝에 보시면 뜨죠. 이렇게 7 문항이 쭉쭉쭉쭉쭉 뜹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Shift 눌러서 쭉 한 번에 잡고 다시 우클릭 말고 좌클릭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위로 쭉 당기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서 그러면 제가 여기 대충 이쯤에 붙여 넣을게요. 올라갔습니다. 좋아. 굿드. 컨트롤 S 누르고 그러면 여기도 1번 뭐였지? 1번이 전혀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2번 만족하지 않음이겠죠? 만족하지 않음. 3번 보통. 4번 만족. 5번 매우 만족. 확인. 이렇게 되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거 쭉 붙여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다 똑같이 들어가요. 좋죠? 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컨트롤 C에서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다. 예,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다시 봅시다. 분석 가서 빈도 분석 가서 다 빼고 여기 아까 만들었던 거 보면 Shift 눌러서 이렇게 쭉쭉쭉 내립니다. 내리고 먼저 확인 눌러보면 쭉쭉쭉쭉쭉쭉 뭐 있는데 얼추 보면 결측은 없고 좀 있네요. 여기 맞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으니까
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평균이 2점대쯤 나와요. 2.3 원변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외도 첨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다시 분석 원래 썼던 새로 바꿨던 변수로 고치면 이 변수를 쓰지 말고 요렇게 전체 클릭해서 저는 Shift 눌렀어요. 누르고 좌클릭 확인 땅 해보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가 쭈쭈쭈 보면 평균이 3.16 가장 높은 게 얼추 보면 여기 좀 3.78이 좀 제일 높네요. 배우자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왔는데 아마 그 이유가 그거겠죠. 그 결책값이 점수가 높아서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결책값 처리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책이 없는 거를 보면 3.16, 2.94 그죠? 아까 원변수는 보면 2.83, 3.06이었죠. 그죠? 이게 바꿔놨으니까 당연히 이게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예, 산수예요. 이거는 산수입니다. 이렇게 변수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결책값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결책값을 쓰고 싶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이거는 사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변수를 안 쓰고 싶다. 안 쓰고 뭐 나는 필요 없어. 하나, 둘. 나는 뭐 그냥 이게 얘랑 하나, 둘, 셋, 넷, 5개만 쓰겠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뭐 배우자나 자녀의 어떤 영역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이 결책을 처리하고 나서 결책을 없애고 나서 전체 총괄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건 연구자의 선택이에요. 지금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이 이 결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결책값을 처리하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가 다 있는 사람들만 샘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결책을 처리하게 되면 1924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1924명만 사실상 연구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1110은 뭐 독거노인이나 뭐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연구소에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오류가 일어난다? 셀렉션 바이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셀렉션 바이어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지? 선택편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연구의 어떤 타겟팅이 반드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독거노인을 하겠다 하면 사실은 요 1110명 대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책값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샘플을 내 연구에 내 실험에 타겟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래도 결책을 한번 해보고 결책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결책 처리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 전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데이터 여기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클릭하세요. 붙여넣기 클릭하면 아까 여기다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리코딩 됐죠? 그럼 제가 여기 다시 Shift 별 누르고 삶의 만족 리코딩 이렇게 적어놓고 저장할게요.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변수가 이러이러한 코딩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변수에 각각 변수에 있는 요 코딩을 1을 5로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에요. 미싱은 시스템 미싱으로 바뀌었고 요 변수의 이름은 각각 요렇게 변수명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냥 컴퓨터 통계 패키지랑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요 A1-2를 경제적 만족 요 코딩으로 바꿔주고
1-2에 있는 1을 5로, 2를 4를, 3을 3을, 4를 2를, 5를 1로 바꿔줘.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령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요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시, 나 뭐 한다고 그랬지? 갑자기 또 기회가 안 나네. 자, 미싱 처리. 오늘은 미싱 처리 좀 하는 거. 분석에 들어가고, 여기 변환에 들어가면 다시 케이스 내 값 빈도라는 게 있어요. 빈도. 요 빈도를 클릭하세요. 빈도 클릭하고, 이름을 적으세요. 이렇게 저는 보통 영어로 missing이라고 칩니다. 물론 레이블도 missing 처리,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는 레이블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요게 만들어 놓은 모든 변수 Shift 누르고 이렇게 좌클릭하면 다 지정되죠? 여기 클릭한 다음에 값정의라는 데 있죠? 값정의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창이 뜹니다. 근데 내가 뭘 할 거냐면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칙값을 이렇게 추가를 하세요. 이렇게 뜨죠? 이거 두 개 다 이걸 이렇게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개 다 해볼까? 뭐 상관없네. 그래서 계속 누르시고 확인. 동시에 또 저장할게요. 붙여넣기. 네, 예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빨갛게 뜨는 거 뭐 무시하세요. 그럼 다시 똑같이 미싱 처리. 이거 미싱 처리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선택 누르시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워버리자. 지우고 다시 쭉 클릭하시면 뜹니다. 그러면 다시 변수를 가보시면 제일 밑에 변수를 보시면 만들어졌죠. 미싱. 이렇게 미싱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시 또 제가 또 올릴게요. 위로 쭉 올려서 한번 좀 내려볼게요. 미싱. 자, 아직까지 미싱 처리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분석 가셔서 빈도 분석 가시고 이거 좀 뺄게요. 너무 자꾸 나와가지고 차트를 빼버리겠습니다. 차트 없음. 컨트롤 A, 저는 보통 여기서 컨트롤 A 눌러버려요. 컨트롤 A 치면 잡히죠? 이거 빼버리고 미시만 다시 클릭해서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 0, 2, 4 이렇게 나왔어요. 0, 2, 4 이게 뭐지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 이게 별게 아니라 자, 다시 빈도 분석 가서 다시 이걸 빼고 아까 했던 거 Shift 눌러서 다 잡고 해보면 자, 이 1064 합쳐서 봐요. 요게 1624 52 그러면 1064 더하기 52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6 1 1 1 1116이에요. 그죠? 1116이죠. 6 1116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제 미싱이 없고 얘랑 그러니까 1110 더하기 58 해봐요. 좀 이상하죠? 8 나오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1116이고 여기는 1168인데요? 뭔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미싱과 얘가 갖고 있는 미싱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쵸? 겹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의 어떤 부분의 미싱과 얘의 어떤 부분이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때 미싱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합이 여기의 합보다 크면 컸지 작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미싱이 중복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싱이 2개 있고 어떤 사람은 미싱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미싱이 2개 있는 사람, 미싱이 4가 있는 사람, 4개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싱이 2개 있는 사람이 1064명이고 미싱이 4개 있는 사람이 52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랬을 때 나는 0이 뜻이 뭘까요? 미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미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싱이 없는 샘플이 1919라는 뜻입니다. 1919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1924가 아니라 1918이라는 뜻이에요. 1918이 미싱이 없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미싱을 잡으려면 보통 이렇게 데이터 가서 케이스 선택을 하세요. 데이터 케이스 선택이에요. 선택을 누르시고 조건을 만족하는, 좀 크게 할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조건 if를 다시 클릭해요. 클릭해서 여기 미싱 있죠? 미싱. 요 미싱을 이렇게 클릭하고 미싱을 0 이렇게 잡습니다. 즉 하나도 미싱이 없는, 이 샘플에 내가 잡는 미싱은 하나도 없는 샘플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데이터를 가보시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미싱이 있으면 얘는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다시 변수 가서 이렇게 미싱을 올려서 이렇게 보시면 봐, 여기 미싱이 2 있다. 그럼 여기 바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0은 표시가 없어요. 그쵸? 또 2, 뭐 이게 4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이게 잡히는 거예요.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스페이스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예. 왜 여기 2냐? 여기 보시면 봐, 여기 미싱이 봐, 여기다가 여기 미싱 발생했죠? 근데 내가 아까 미싱 할 때 뭘 잡았지? 왜 이렇게 잡히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미싱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시스템 미싱. 이렇게 잡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래요. 미싱을 이렇게 잡습니다. 네, 미싱을 이렇게 잡아요. 헷갈리네.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요 변수를 돌려보면 미싱이 하나도 없죠, 이제. 예. 1918만 썼으니까. 미싱이 없어요. 네. 미싱이 없다고. 신기하죠? 안 신기하나? 뭐 간단하나? 이게 내가 1918개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1대 이 평균을 보면 3.31, 30, 37, 86 나오잖아?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죄송합니다. 아까 미싱 값을 안 붙여놨어. 똑같이. 꼭 하셔야 돼요. 똑같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명령문을 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명령문 똑같이 해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하고, 다시 미싱 처리하고, 다시 케이스 선택, 데이터, 케이스 선택도 똑같이 미싱 0 붙여넣기 할게요. 네. 케이스 이렇게 똑같이 주시면 케이스 선택이 되고, 여기 앞에 만들어 놓았던 빈도, 제가 또 빈도 안 해놨나? 빈도 분석에 얘들 붙여넣기 하면 여기 3일 만족 빈도가 이게 쭉 뜨죠? 3일 만족 빈도를 다시 드래그해서 하면 클릭 안 해도 이렇게 뜹니다. 예, 이렇게 쭉쭉쭉 떠요.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여기까지. 예,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시키시는,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대로 그대로, 제가 지시했던 방향 그대로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이런 가장 변수의 어떤 설정하는 방법, 변수 설정하는 방법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변수 설정하는 방법 정도는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드네요.
제가 지금 몇 개 있는지 60분. 뭐, 이 정도쯤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이게 별로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영역 아니고, 이 명령문은 항상 저장을 하는 버릇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저도 이게 명령문 이렇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명령문 요거 항상 수업할 때마다 내가 어떤 명령문 썼는지 좀 가지고 있으시면서,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명령문 일종의 기록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클릭한 거는 다, 그러니까 사스나 스타타나 이런 통계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다 기록이 남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SPSS 같은 경우는 클릭만 하다 보니까 이 기록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꼭 여러분들한테 명령문을 이렇게 남겨두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또 틀렸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 명령문 있으면 찾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예, 그런 차이. 예,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명령문을 가급적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라요. 어려운 게 없죠. 요거 정도까지 하고 뭐 더 있나?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변수를. 네, 변수를 합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자, 다 코딩하고, 다 처리했는데, 이걸 줄일까?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거를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합쳐서 보고 싶어요. 합쳐서 보고 싶다고. 보통 통계에서 썸을 합니다. 썸. 합친다고. 더한다고. 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변수 계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칠게요. 삶의 만족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삶의 만족을 치고,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놓고 더하기, 놓고 더하기, 놓고 더하기, 그 다음에 배우자, 놓고 더하기, 놓고 더하기, 놓고 더하기, 놓고 더하기, 짠, 이렇게 합니다. 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요거 이렇게 이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냥 여기 명령문 내가 명령문 지웠나? 이미 열려있다고 하는데 알죠? 헐, 바로 안 붙구나. 바로 붙였는데 안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똑같이 붙습니다. 예, 이게 붙어요. 이렇게 해볼까? 그쵸? 똑같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SPS 클릭하고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 이 명령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SPSS 아웃풋에다가 명령문을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신경 안 쓰니까 이게 명령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삶의 만족 합 이렇게 칠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변수 계산 들어가서 삶의 만족 이렇게 함수 이렇게 해놓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 산술 이렇게 산술이 있어요. 이게 산술을 쳐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어딨지? 없나? 모드에 있나? 여기는 없나? 저는 아는데 여기 썸 있잖아요. 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설명해놨어요. 쭉쭉쭉 있다.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럼 썸 쳐요. 그럼 여기 나오는데 물음표 콤마 있는데 자 이게 안쪽들을 넣어보세요. 여기는 물음표를 지우고 물음표는 지우고 콤마 경제적 만족 넣고 또 콤마 배우자 넣고 콤마 넣고 콤마 친구 넣고 콤마 사회활동 넣고 콤마 주거만족 넣고 콤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함수식으로 붙여넣기 해볼까? 자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쭉 들어가서 한 방에 때려볼게요. 그러면 잘 만들어졌으면 됐겠죠?
지웁시다. 저장 안 해. 여기 있었으면 저기 밑에 쭉 가보면 두 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두 개 다 짱짱. 다시 위로 올릴게요. 쭉 위로 올리면 분석 가서 다시 빈도 분석 가서 확인. 똑같죠? 예,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더하기해서 만들든 이 썸으로 해서 만들든 같아요. 결과는 단 조건이 있어요. 단 조건. 단 미싱이 없을 때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정확하게 결과가 같아요. 근데 미싱이 있으면 달라져요, 결과가.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여기 데이터 케이스 선택이 아까 우리 케이스 선택했잖아. 재설정 누르면 다 풀려요. 확인. 그러면 재설정이 그러면 여기 데이터 가면 이제 재설정 다 풀렸어요. 자, 이때 다시 보시면 빈도 분석 두 개를 확인 눌러봅시다. 다르죠? 미싱이 있을 때는 두 개 변수가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입니다.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미싱이 없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는 미싱이 있고, 그러면 미싱이 있을 때 5 더하기 10이네요. 10, 14, 16, 17 안에 더 있나? 아니지. 3, 5, 9, 14, 17, 18, 19네요. 자, 얘는 19로 만들어졌고, 얘는 빼버렸어요. 없지. 그죠? 함수로 만들어진 더하기는 미싱이 있으면 미싱을 빼고 만들어요. 근데 그냥 더하기로 만들어진 거는 하나라도 이 내가 만드는 것에 미싱이 있으면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이 두 가지 만드는 방식이 좀 달라요. 즉 내가 이렇게 더하기로 만들어진 거는 이 네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미싱이 있다면, 혹은 내가 구로 해가지고 미싱을 처리한 게 있다면, 얘가 여기 하나라도 A, B, C, D 중에 하나라도 얘가 있으면 이 통째로 날려버려요. 이걸 리스트 와이즈 미싱을 처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썸으로 만들어진 변수는 A, 여기 sum 해놓고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하나가 미싱이라고 해도 얘를 빼고 요 세 개만 더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에 하는 방식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걸 partial wise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를 리스트 와이즈, 그러니까 이 중 목록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 빼버리는 거고, partial wise는 부분 중에 하나 있어도 얘는 빼고 있는 것만 최대한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뭘 사용해야 된다, 뭐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그건 연구의 스타일, 연구의 방식. 요번에는 하나라도 있으면 빼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다, 요번에는 모든 점수를 통합해서 써야 되겠다. 하나라도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건 통합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두 가지 방식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어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책에서는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SPSS 같은 경우는 더하기로 만드는 방식과 함수로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런 영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이구, 잠깐만요. 어떠셨나요? 이게 여기 존재하는 거의 모든 변수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예. 리코딩하고, 변수, 합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만 하셔도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를 매니징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것도 있고 뭐 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번 강의에서 이 이상이 되는 걸 제가 요구할 생각이 없어요. 뭐 해봤자 곱하기? 뭐 더하기나 곱하기나 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징은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변수를 만드셔서 뭐 요렇게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다시 뭐 케이스 설정 이렇게 하시고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T테스트 한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뭐 평균 비교 뭐 예를 들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하겠다 그러면 성별 이렇게 덤이 된 거 뭐 여기 놓고 뭐 이런 작업밖에 우리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만족 함수 뭐 놓고 뭐 이런 연거 뭐 쭉쭉쭉쭉 보면 유의하다 그러면 남녀 간의 삶의 만족의 차이가 있다 뭐 요런 거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뭐 상관관계 리그레션 뭐 T테스트 아노바 아노바까지 하겠지만 앙코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는 T테스트 아노바 정도에서만 거의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변수의 어떤 설정 그 다음에 정리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시지 말고 그냥 이거 통계 아까 제가 처음 도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정도 수준을 좀 배우시고 그냥 스스로 독학하시면서 제 수업을 따라가시면 뭐 얼마든지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거짓말 좀 못해서 초중고 학생한테 시켜도 다 해요. 예, 이건 너무 쉬워. 이거는 한글 통계 패키지 한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쉽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예, 거의 없어요. 예, 사실 이건 진짜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 그냥 따라만 해주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해봐요. 저도 이제 슬슬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 되어가지고 친구랑 밥 먹기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릴게요. 1번 이 실험 설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어떤 집단 간에 비교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 어떤 요소 간의 집단을 두 집단 내지 세 집단 나눠서 T테스트 아노바 정도만 할 생각이고, 두 번째 제가 이 데이터 뭐 실태조사나 아니면 뭐 예술인 실태조사도 비슷해요.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런 데이터 가지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석사 처음 시작할 때 뭐 제가 가르칠 학생한테 다 요런 거 정도만 요구합니다. 딱 요 정도 수준만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 SPSS 다루시는 기술 좀 익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 수준의 SPSS는 기본적으로 다뤄주셔야 돼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 통계 패키지 다루는 기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통계적 상식들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변수 만드는 거 거의 아마 변수 썸으로 만들 겁니다. 더하기로 만드는 것보다 보통 썸으로 많이 만드는데 저는 보통 요런 것들 위주로 다루려고 하니 선생님들이 잘 들어주시고 수업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내일 또 다음주에 또 다른 방식, 방법, 통계 패키지 뭐 어떤 걸 분석하는지 뭐 이런 거 좀 논의할까 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해주셨으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